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15년 차 직장이었는데 독립하신 지 3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이런 창조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혼자서 은퇴 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통해서 여러분도 나는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할까, 또 어떻게 조기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 발견, 책 출판, 그리고 1인 기업 성공이라는 요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나연구소라는 상호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우경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발견,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 발견, 그다음에 1인 기업, 그다음에 이제 책 출판. 네.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책을 80권을 냈어요. 물론 네. 여기 이제 전자책도 있고 종이책도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네. 일정한 방법과 노력을 하면 한 2, 3년 만에 80권의 책을 출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저도 뭐 옛날에 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다 해냈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걸 하겠다는 목표는 확실하게 있으면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저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그 우 대표님께서는 주로 네. 하는 이제 컨텐츠가 아까 3개 카테고리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컨텐츠죠? 네, 자기 발견이 있고 네. 책 출판이 있고요. 책 출판. 1인 기업 성공 코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컨텐츠를 만들어 내시는 거잖아요. 네. 아까 이 3개 카테고리, 자기 발견, 그다음에 책 출판, 또 1인 기업이라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자책도 내시고 또 네.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시는데 네.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출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다양하게 제가 구축을 했는데요. 저도 물론 많은 배움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고요. 네. 일단은 뭐 자동화 수익 중 말씀처럼 이런 책 판매 수익이 있고요. 판매 수익,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잉클 같은 사이트에도 영상 판매 수익이 있고요. 강의를 통해서요. 네. 네, 뭐 네이버 에드포스트 같은 이런 크지는 않지만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제일 큰 거는 제가 저희 이제 회원들 중에서 평생회원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평생 코칭하는 제도인데, 일단 그런 제도가 있고, 또 1대1 코칭도 있고, 제 또 주 수요 모델이 책 쓰기이기 때문에 네.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주로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급여 소득자들은 월급 말고는 수입이 없잖아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영업을 통한 판매 수익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는데 네. 내 컨텐츠를 출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익들의 채널들은 수십 개, 수백 개로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잠자고 있을 때 막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네.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컨텐츠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책을 쓰고 전자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킬이에요. 그냥 배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럼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요거 이제 뒤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럼 책을 무려 한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0권을 넘게 쓰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첫 계기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 굉장히 힘들고 막 방황할 때 네. 어떤 모임에 가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이었는데 그런 그 분들? 사람들은 어쨌든 기존에 제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제 인생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가족, 친구, 회사 동료가 다였었는데, 네. 그걸 가보니까는 뭐 젊은 사업가들, 책 쓰시는 분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충격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저한테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모습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었고, 저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했죠. 네. 뭐 블로그 하라면 블로그 하고, 글 쓰라면 쓰고, 책 써보라면 쓰고, 그냥 조금씩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계기가 그때였어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값이 미래의 나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지금 방금 그러셨잖아요. 평상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인데, 그리고 그들하고 계속 있다 보면 내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그 모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임에 나갔더니 네. 책을 쓰는 분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나랑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또 내가 닮고 싶은 분들이 있었고, 네. 그분들 쫓아했더니 지금 그분들처럼, 아니 그분들 이상으로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도 직장 동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에 나가게 되면 네. 그렇게 됩니다. 네, 확실히 만나는 사람이 변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책 쓰기 얘기를 계속 할게요. 네.
대표님이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 만에 책 쓰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이게 하루 만에 책 쓰라는 게 이제 하루라는 시간에 우리는 마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요. 네. 이게 우리 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에 보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하나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은 다른 하나는 커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시간을 하루라고 딱 줄임으로써 몰입해서 쓰는 거 집중해서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 왜 시험 전날에 긴장해가 네. 집중 높아하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다 쏟아져서 하루 만에 딱 책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은 정말 이게 내가 하루 만에 책을 만들었다는 그 성취감은 정말 두고두고 살아가는데 재산과 자산이 되는 거죠. 어쩌면 몰입하고 네,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제가 또 특기가 뭐냐면 단일치기예요. 당일치기. 벼락치기. 네. 꼭 계속 미루다가 이제 전날 이제 몰아쳐서 하는데 그때는 진짜 몰입을 하게 되고 그때 하루 공부하는 양이 거의 한 달치 이상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스스로 이런 생각했죠. 아, 내가 이게 단일치기 하면서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엄청난 성과를 만들 텐데. 그렇죠.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인가 봐요. 뭔가 나를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걸 상황에 몰아놓고 네. 뭐 이거 한 달 만에 쓸 거를 하루 만에.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이 하루 만에 쓴 책을 조금 가치를 낮게 보는 분도 계신데 네. 써보 제 책을 보신 분들 반응도 봐도 우리가 어쨌든 분량이 많으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분량이 적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말 많은 시간 들여간 책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꼭 시간이 많이 써서 또 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몰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컨텐츠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기야 저도 이렇게 이제 책을 쓰지만 책이라는 건 이제 일정 양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쓰다 보면 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양을 채우기 분량을 위해서. 메꾸기 네, 위해서 그런 경우 쓰는 있죠.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쓰면서 좀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책 내용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저도 보면 그 안에 엑기스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자책 이런 거 쓸 때도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그 엑기스만 딱 쓰면 뭐 그게 뭐 10장이든 뭐 30장이든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약간 일기밖에 써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저는 심지어 일기도 안 써봤어요. 글이라는 건 보고서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죠, 보고 그렇죠. 쓰는 거 말고는 아예 써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저도 지금은 매일매일 글을 쓰고 또 영상을 찍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맞아요.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좀 무식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한글도 안 써지는 거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맞아요. 쓰는 게 좀 편안해졌는데 맞아요. 대표님 어때요? 이제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글을 이제 쓰는 방법, 글을 또 잘 쓰는 방법이 있나요?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책을 내고 제가 블로그에 한 또 7,000개 넘는 글을 썼는데 7,000개요. 제가 돌아보면은 그 키워드는 표현 욕구였어요. 표현의 욕구. 왜냐면 저는 되게 내성적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과 감정,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 못했단 말이에요. 한 30년, 40년 가까이. 네. 얼마나 쌓인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못 풀어내면 제가 죽겠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이제 글이었고 글을 쓰다 보니까는 책이 연계된 것들이었고 또 뭐 저는 책을 쓰는 목적이 다른 분처럼 어떤 수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안에 거를 꺼내기 위해서 좀 가벼워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고 어떤 제 뭐 블로그 7,500개 책 80권이라는 거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이 뭔가 영혼 속에 쌓인 게 많았다는 이런 또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누군지 만나면 이렇게 말은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글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말하고 글쓰기는 약간은 다른데,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말하는 말은 하루 종일 잘하시면서 글을 쓰려면 이 백제 이 한 줄을 못 줬잖아요. 못 쓰죠. 왜 이렇게 적기가 힘들까요? 대표님도 처음에 글 쓸 때 힘들지 않았어요? 한 줄을 이렇게 쓴다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 목적은 이렇게 말씀처럼 한 줄 써도 매일 쓴다는 그런 목적을 세웠었고요. 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강조하는 것들이 어쨌든 잘 쓰려는 마음은 또 그래 힘이 들어가고 또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진솔하게 쓰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자. 그냥 아까 말씀처럼 그냥 친구에게 가족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몇 가지 팁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되게 조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책을 또 쉽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글쓰기가 왜 힘드냐면 잘 쓰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은 굉장히 잘 써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책들은 작가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수정을 하고 또 출판사에서도 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써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대문호인 해밍웨이도 본인이 쓴 초고, 첫 글은 네. 쓰레기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물며 그런데 저희가 첫 글부터 이렇게 잘 될 리는 없죠.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보면서 이게 글이야, 네. 쓰레기야라고 하는데 맞아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쓰려는 것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쓰다 보면 조금씩 글쓰기가 쉬워지고 좀 잘 써지고 또 처음부터 잘 써지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수정 작업을 이제 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심만 또 내 글을 타인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두려움만 좀 벗어나면 글쓰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말씀처럼 이제 내 글에 대한 내 책이나 이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딱 지금 나의 경험과 지식만 담아 놓으면은 딱 내 수준에서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 보면 도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당장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중학생이 쓰면은 초등학생이 도움 될 거고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지금 바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이런 글쓰기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모든 글쓰기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냥 써라. 그냥 써라. 네,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편하게 써. 우리가 이제 운동도 자전거는 우리 남자들 대부분 다 타잖아요. 글쓰기도 똑같다는 거죠. 뭐 특별한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그렇죠. 자전거 타듯이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재능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쓸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두시고 그냥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자전거 배우듯이 그렇게 그냥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우리 중년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또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정말 글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쓸 수.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되게 이미 어떤 업종 이런 분들이 되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냥이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냥의 말 좀 애매모호한데 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선택이더라고요. 선택이요. 내가 지금 선택하면은 마음 먹는 순간 쓰게끔 되는 것,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을 찾아가든 어떤 교육비에 투자를 하든 이런 그냥 하겠다 마음을 먹고 선택하고 그런 환경만 만들어지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여기까지 가기가 사람들이 망설여져서 그렇지 그런 환경만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환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은 혼자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지치죠. 그런 글쓰기 모임이나 글쓰기 학원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사람 속에 섞여져 있으면 좀 더 내가 글쓰기를 습관화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쓴 거 보면 나랑 별 차이 없으니 그럼요. 또 자신감도 갖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을 쓰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네. 경제적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책을 쓰면 이게 어떻게 수익화가 되나요? 사람들이 네. 이게 어떻게 돈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좀 뭐 책 쓰기도 이제 어떤 책을 목적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쓰는 경우는 이제 전자책인데요. 네. 전자책이 뭐죠? 근데? 전자책이라는 거는 우리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컴퓨터 같은 여러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책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네. 나와 있는 그런 종이책 말고 그렇죠. 이제 그런 책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게 크게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흔히 많이 아시는 요즘 뭐 크몽이나 타린 같은 이런 재능 기부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네. 대신 이제 그런 쪽에는 조금 어떤 전문적이나 노하우를 담은 책들을 많이 선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분량이 적어도 조금 책을 비싸게 해서 네.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고 네. 대신 이런 것들은 조금 에세이나 자기개발 같은 책들은 못 올리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제목만 혹해서 책을 샀어. 근데 내용이 좀 부실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그래요. 있는 게 현실이고 제가 하는 방식은 자기만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써서 정식으로 그 ISBN 코드를 발급받는 거죠. ISBN 코드가 뭐죠?
네, 우리 정식 그 책에 있는 뭐 바코드처럼 네. 정식으로 인정받는 책의 번호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ISBN 코드를 발급받아서 우리 흔히들 많이 아시는 뭐 알라딘, 에이스24, 교보문고 등지에 실제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책이 이제 평생 동안 판매가 되고 이제 평생 인쇄가 들어오고 또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책을 낸 작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네이버에다가 인물 등록을 작가로 다 시켜드려요.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이책을 내는 거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가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전자책은 분량이 이렇게 크게 제한이 없죠. 보통 몇 장부터 몇 장 정도면 가능해요? 책으로 나오는 게? 요즘 전자책 출판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내고 있는 사이트는 이 분량에 대한 조건이 없어서 조금 초보자들이 하기 정말 제가 하고 있고 거기는 어느 사이트죠? 유페이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뉴페이퍼요? 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정식 책을 써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또 양이 적으면은 또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권장드리는 최소 분량은 30페이지. 30페이지. 예. 근데 뭐 30페이지라도 이제 표지랑 뭐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목차 등 빠지는 게 많게 실제 본문은 한 20페이지 내외 그렇게 많지 않아도 다 책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판매를 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엔 책을 되게 싸게 팔았어요. 네. 뭐 5,000원 정도. 근데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조금 비싸게 파는데 요즘에는 한 5,000원 또는 1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가 정하나요? 네, 제가 정하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한 30페이지 내외 정도면 네. 책으로서, 전자책으로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죠. 30페이지 쓰는 거 물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 분량은 하루 만에도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기획만 하면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킬, 기술만 이제 익히시면 정말 하루에 책 하나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전자책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크몽이나 이런 데서 팔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페이퍼라는 곳에서 판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되면 ISBN 코드가 나오면 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내 이름을 쳐보면 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좋죠. 네이버 그 검색 로직에 책 쓴 작가는 그렇게 노출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은퇴 후에 어디 나가서 나를 소개할 길이 없어요. 예전에 그렇죠. 명함이 있어서 무슨 내가 이 명함인 거죠. 무슨 회사, 뭐 팀장, 부장. 그렇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디 나가서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명함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명함이 나였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내시면 이제 당당하게 작가 홍길동 파고 다니면서 이제 어디 가든 뭐 작가 누구입니다. 그렇죠. 평생에 내 직장에 대한 직업이 생긴 거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책 쓴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책을 판매 통해서 책 인쇄 수입도 있지만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강의나 그렇죠. 세미나나 네. 또 상담이나 이런 이제 코칭 요청들도 오게 되기 때문에 네. 수익은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대표님의 이런 책 쓰기 강의 또 뭐 컨텐츠를 만들어낸 이런 모든 강의들은 우리 이제 잉클에 네.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오셔서 들어보시면 네. 어떻게 책을 쓰는지 또 어떻게 판매하는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는 그 안에 네. 다 담겨져 다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알려드려도 네. 보고 그렇구나라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끝나는 분이 있고 그렇죠. 아 그래 저게 됐구나 해야지 해서 하다가 이제 3박 4일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이걸 꾸준하게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말처럼. 않죠. 네. 대표님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꾸준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봐도 제 강점이 꾸준함인데요.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과연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딱 3가지의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간절함이었었고요. 둘째는 이유와 목적, 세 번째는 재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했죠. 일단은 시작이 왜요? 나를 찾기 위함이었고 안에 거를 꺼내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표현의 욕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컸었던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네. 그 목적이었죠. 어쨌든 저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알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자유로워 목적이 있었으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는 저 블로그도 많은 글을 썼지만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글에 막 공감도 해주고 소통도 하게 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한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뭐 간절함이나 확실한 이유 찾기, 재미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계속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하면서 재미있게 막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원인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열정보다 더 힘이 센 게 간절함이라고 해요. 왜냐면 열정은 막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라고 하다가 또 금방 식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로. 네. 근데 간절함은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기로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죠. 해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40, 50대 중년들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간절하시나요? 이미 무기는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죠. 그렇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를 넘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어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인데 처음엔 이 글 쓰는 게 솔직히 좀 어려워요. 아,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린 글에 누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댓글 하나 올라오면 그냥 에너지 뿜뿜입니다. 힘이 신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간절함 갖고 계시니까 목적과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처음에는 내 글을 또 타인들이 봤을 때 그 평가가 두렵겠지만 네. 또 누군가는 도움이 됐다는 그런 댓글이 분명히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네. 이게 재미로 가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잉클의 대표님 직접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네. 보면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 강의의 장점이 뭐냐면은 어차피 말씀처럼 정말 책 쓰기 방법은 요즘 인터넷에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블로그, 유튜브 등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그 제 강의에 많은 분을 제가 할애하는 부분이 요 책 쓰기 마인드 책인데요.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의 경험 속에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제가 썼던 책들을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거를 쓰면 되는지 그리고 또 책을 쓰기 위한 좀 자신감 시켜주는 부분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강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쉽게 낼 수 있는 또 원리가 되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대표님 통해서 책을 쓰셨죠? 네, 제가 작년부터 책쓰기 하면서 지금까지 한 120분 넘게 책 내고 작가도 인물 등록을 도와드렸고요. 지금도 한 달에 제가 종이책 공조랑 이 수업하면서 20-30명씩 나오기 때문에 제 네. 목표는 3년 내에 1000명의 작가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책에 나오게끔 되는 것은 지금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오셨을 땐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의심을 갖고 왔을 텐데 네. 다 이제 써내셨네요. 네네. 그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한 권만 쓰신 분도 있지만 뭐 2권, 3권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도 있나요? 네,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본인만 의지만 있으면 어차피 같은 프로세스로 뭐 바꾸어서 2권, 3권, 5권 쓰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책 쓰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시나 소설 영역은 좀 이제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좀 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데, 네. 일반 실용서나 자기개발서나 이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써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니까 네. 방법은 우리 잉크레스에 강의하시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도 다 나와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의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 강의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책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네, 저 옛날에 굉장히 책을 많이 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책을 많이 봐도 제가 원하는 성자가 변화는 되게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막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 이런 것들이 10년 넘게 제가 책을 봤던 것보다 쓰면서 빨리 그런 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한번 보는 것은 인풋 수동적으로 받아 넣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쓰는 거는 아웃풋 행동을 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훨씬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아웃풋 내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신 것들을 한 발 더 갈 수 있는 책 쓰기가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